그러면 4, 5교시 여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색칠 도구랑 종이가 한 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북이면 제일 좋고 아니면 다른 종합장이나 빈 하얀 종이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름을 그려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자, 내가 경험한 여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금 한참 7월, 한참 더운 한여름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여름에 볼 수 있는 날씨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던, 겪었던 날씨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들이 있죠?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해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몇 가지 볼 수 있는 날씨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 친구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더운 것 같죠? 한여름에는 일단 날씨가 더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우리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네요. 그런데 강아지가 뭔가 맡고 있네. 맞아요. 우리 여름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마랑 태풍 공부했었죠. 자, 이제 장마가 올라온다고 해서 요즘에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요. 자, 맞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날씨, 비가 많이 와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과연 이게 뭘까요? 참고로 이거는 하늘 저 위에 거의 우주까지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 커다란 거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 이거 뭘까요? 맞아요. 자, 태풍이 와요.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었죠. 장마랑 태풍 우리 여름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태풍 이렇게 큰 소용돌이 바람, 비바람을 동반한 강한 돌풍을 우리 태풍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진. 자, 이건 뭘까요? 뭔가 엄청 열기를 내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름에 해가 쨍쨍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름에 볼 수 있는 날씨들 선생님이랑 몇 가지 한번 보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름에 볼 수 있는 날씨 말고 볼 수 있는 풍경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부채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워서 이제 아까처럼 땀 흘리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캠핑 가서 노는 친구들 등등.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 보았던 날씨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번 여름의 모습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그림을 그릴 건데, 그냥 여러분들 종이랑 그 다음에 색칠 도구만 있으면은 바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앞에 분명히 종이가 있는데, 뭘 그려야 할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경험한 여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냥 그리려고 하면은 뭘 그려야 할지 모르는 건 당연해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떠올라요. 자, 여름에 수영장에 가서 허프허프 시원하게 수영했던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름에 있었던 일, 자, 올해 여름도 되고요, 지난해 여름도 되고, 지지난해 여름도 되고,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 기억만 날 때, 어렸을 때의 여름 날씨, 여름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자, 한번 떠올리고 말을 해볼까요? 자,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맞아. 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수영 간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죠. 맞아요. 선생님이랑 똑같네요. 맞아. 또 선생님한테 저번에 캠핑 갔다 왔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서 수박을 먹었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른 친구들이 생각한 여름의 모습 같이 선생님이랑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냇가에 가서 고기잡이하고 수영하고 놀았던 친구의 경험. 자, 저렇게 여러분들 그물로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본 친구가 있으려나? 사실 선생님은 저 그물 가지고 가본 적은 있는데 물고기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냇가에 가서 그물만 휘두르고 물고기는 못 잡았던 기억이 또 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름의 모습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짠. 자, 이거 가만히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캠핑 가서 여기 캠핑 의자를 펴놓고 있는 거구나. 우리 캠핑 가면은 텐트도 치고, 그다음에 캠핑 의자도 놓고, 그다음에 고기도 구워 먹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 근처에 냇가가 있으면은 텐트 쳐놓고 주변에 가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오고. 물놀이 하고 오면은 뭐 맛있는 음식들, 또 그 다음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시원한 숲속에서 여름을 보내는 캠핑을 가기도 합니다. 캠핑 정말 좋네요. 근데 선생님은 많이 가보진 못했어요. 캠핑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아, 자, 얘들아, 이거, 여기 집인지, 초가집인지, 이거 뭘까?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오, 맞아요. 야, 여러분들 잘 알고 있구나. 자, 이거는, 시골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저런 건물이 없는 곳도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은, 농사를 짓다가, 이제 농사 짓는 농부 아저씨나 농부 아줌마들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자, 힘들면은, 무더운 여름에 햇빛 피해서 그늘에서 잠깐 쉬려고 만든 오두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두막이라고 하는 작은 그늘 쉼터, 더위 쉼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골에 가보았다면은 또는 농촌 체험 같은 거 했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오두막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직접 올라가 본 친구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도 어릴 때 한번 올라가 봤던 경험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여름에 경험한 모습들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요. 어떤 사소한 것이어도 다 괜찮아요. 수박을 먹었던 것도 되고, 친구들이랑 팥빙수 먹었던 것도 되고, 가족들이랑 시원한 음료수 먹었던 것도 되고, 캠핑, 수영장, 그다음 숲에 놀러 간 거, 산책 간 거, 무엇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내가 경험한 여름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았죠. 자, 그럼 그 떠올린 내용들 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린 내용을 토대로 밑그림을 먼저 그릴 거예요. 자,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떠올렸던 거. 자, 캠핑을 가서 나무를 보았고, 산을 보았고, 그 다음에 텐트를 보았고, 냇가를 보았고. 자, 떠오르는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 못 그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구기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밑그림을 연필로 일단 다 그린 다음에요. 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필로 먼저 그려봅니다. 연필로 다 그렸으면은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색연필이나 사인펜 또는 여러분들 로마르지나 뭐 물감 자기가 쓰고 싶은 색칠 도구가 있다면 뭐든지 다 괜찮아요. 자, 색칠 도구로 이렇게 색칠까지 해서 여름의 모습을 그려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여름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려봤는데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 그리는 순서 한번 다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주의할 점 알아보고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준비물은 연필 지우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색칠 도구 준비하면 되고요. 자, 우선 밑그림은 틀리면 지울 수 있게 연필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연필은 틀리면 지워도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빨리 감을게요. 자,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색칠 도구 사인펜 또는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선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색칠을 하면은 옆에 튀어나가지도 않고 더 그림이 선명하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곳을 칠할 때는 천천히 손에 힘을 빼고 색칠을 해야 번지지가 않아요. 자,
또 배경선을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고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말고 다른 걸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사인펜이나 노마르지 같은 것으로 테두리를 그려줘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그리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연필로 그린 거랑 테두리가 약간 다르죠. 이럴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말린 다음에 지우개로 살살살 문질러 주면은 자,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펜으로 그린 테두리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짠! 자, 깔끔하게 되었죠. 자, 테두리를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색칠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레파스나 색연필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연하게 칠하고 그 위에다가 다른 색깔로 다시 연하게 칠해서 색깔을 섞어줄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까만색으로 머리카락을 칠하고요, 그 위에 또 갈색으로 머리카락을 칠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색깔로 섞어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섞어 써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바다나 우리 모래사장을 칠할 때도요, 이렇게 파란색과 하늘색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조금 더 바다, 물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 색칠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색칠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색칠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손도 안 아프고 색깔도 골고루 잘 칠해져요. 자, 하늘색 위에 이렇게 파란색을 살살 문질러서 섞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색깔을 사용하더라도요, 자, 이렇게 바위를 색칠할 때, 자, 검은색으로 연하게 색칠하고, 자, 옆에 있는 바위는 검은색으로 진하게 색칠을 하여서 한 가지 색깔로도 여러 가지 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위 같은 걸 나타낼 때 이렇게 진하게 칠하고 연하게 칠하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래는 노란색이랑 갈색을 이렇게 섞어서 색칠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모래나 흙바닥 같은 걸 표현할 때는, 자, 모래알갱이 느낌이 나게, 자, 이렇게 검은색이나 갈색 같은 걸로 점을 땡땡땡땡 찍어주면은 뭔가 조금 더 모래알갱이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답니다. 자, 갈색으로 먼저 찍어주고 검은색으로도 이렇게, 훨씬 모래알갱이 같은 느낌이 나죠? 자, 바위에도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것들도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섞고 또는 다른 색깔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을 마저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개까지 색칠하면 완성!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잘 그릴 수가 있겠죠? 틀려도, 그 다음에 잘못 그려도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열심히 그려보면 됩니다. 자, 다른 친구들이 그린 것도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친구들도 좀 잘 그리는 친구들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교하면서 난 저렇게 못 그리는데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친구는 집에서 선풍기를 틀고 가족들이랑 수박을 먹었던 경험을 그림으로 나타냈구나,
이런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닷가에서 튜브를 타고 그 다음에 공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그림으로 나타냈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 친구는 하늘은 물감으로 칠했네. 자, 물감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쨍쨍 내리쬐는 태양도 보이고요. 자,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가 그린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여름에 지금 장마, 딱 지금이네요. 장마가 올 때 알록달록 예쁜 우산들을 쓰고 친구들이 길을 가는 모습. 학교를 가는 건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비 오는 날에 걷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었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캠핑을 간 것 같아요. 캠핑을 가서 새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자밭인 것 같아. 감자들을 막 뽑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농촌이나 다른 산 속에 놀러 가서 체험을 했던 일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 자,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주의할 점 딱 3개만 말할게요. 자, 그림 그리는데 여러분들 책상이나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바닥에다가 색연필로 막 그리다가 사인펜으로 막 그리다가 삐져나가면 될까요? 맞아요. 삐져나가서 책상이나 바닥에 절대로 낙서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절대로 책상이나 바닥에 낙서하지 않기. 자, 두 번째. 자, 이런 친구들 선생님 간혹 봤어요. 간혹. 사인펜이나 저런 노마르지, 그 다음에 형광펜 같은 펜 종류는요, 뚜껑을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은 어떻게 될까? 맞아요. 다 말라서 다음에는 쓸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저렇게 사인펜 같이 뚜껑이 있는 펜, 잉크펜 종류는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렇죠.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 놓아야 해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이것도 사인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사인펜 같은 경우, 노마르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색칠할 때 꾹 눌러서 쓰면은 심이 다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칠을 하거나 할 때는요, 여러분들 손에 힘을 조금만 빼고, 손도 아프니까 힘을 살짝 빼고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림을 그려볼 텐데 여러분들 색칠까지 꼭 완벽하게 하시고요. 완성, 색칠 배경까지 다 하면요, 가족에게 꼭 보여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생님한테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꼭 찍어 놓도록 합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집에 왔을 때 찍어 달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림 그리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은 여러분들 눈 아프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그림 그리고 선생님이랑 약속했죠? 꼭 사진을 찍어 두도록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꼭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자, 경험 생각하고 밑그림 그리고 색칠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